안녕하세요. 별자리 읽어주는 색채심리사 루미에입니다. 이번 클립에서는 2025년 12월 20일에 있을 세지테리우스 사수자리 신월에 대해 예상해 보겠습니다. 신월과 마늘 콘텐츠는 어떤 특정 별자리의 운세가 아닙니다. 달의 공전 주기인 28일, 29일을 기준으로 보름씩 나눠서 달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별의 흐름을 알아보는 겁니다. 기상 정보도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 등으로 예상하듯이 신월과 마늘 콘텐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쪽에서 염소자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염소자리는 혹독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별자리로 생존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에 염소자리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평소 그들의 말과 눈빛, 행동이 부드럽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염소자리 모두가 성격이 매섭다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무뚝뚝하고 신중하고 약간의 방관자 같은 면모를 보입니다. 염소자리 반대편에 있는 개자리와 비교해 볼까요? 개자리는 여윳돈이 생기거나 하다못해 맛있는 간식이 생기면 마음 가는 사람에게 선뜻 주거나 고민 해결을 못하더라도 밤새 곁에 있어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염소자리는 개자리의 그런 부분을 탐탁지 않아 하죠. 미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뭘 믿고 저렇게 남들에게 퍼줄까? 생존에 비효율적으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염소자리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보다 우선 내가 먼저 살고 보자는 생각이 강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남들 경조사 꼬박꼬박 챙기고 돈도 잘 빌려주면 저 사람 성격 참 좋다, 의리 있다 이런 호평을 듣겠으나 정작 가족이나 본인 자신에게는 여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나의 입지가 안정적이어야지만 가족과 지인을 챙길 수 있다는 염소자리의 신념이 저는 그렇게까지 이기적이다라고 평가절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쨌든 염소자리는 서람풍이 불어오는 겨울바람을 우직하게 견뎌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사수자리 신월에 염소자리 어센이 떠올랐다는 것은 남들과 여유롭게 연말을 맞이하기보다 혹독한 현실을 깨우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행동하고 노동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수자리 신월 정리하자면요. 첫째, 화성이 지난 12월 15일 염소자리로 입궁했습니다. 화성의 기운이 무척 강하죠. 네이탈 차트에서 화성 염소자리가 있다면 저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는 기본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화성 염소자리 사람들은 불만 불평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맡은 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화성 염소자리가 강하면 군인, 경찰, 소방관 또는 핵발전소 같이 큰 건물을 짓거나 중장비 기계를 조작하는 직종에 많이들 계세요. 아니면 한창 언론에서 다루었던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화성 염소자리가 많을 겁니다. 큼지막하고 무거운 것들을 움직이는 직종이다 보니 아무래도 양자리나 쌍둥이 자리처럼 계획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하고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겠으나 이 사람들은 끝까지 완벽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완결되면 그 결과는 시간에 비례해서 몇십 배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수자리 신월에는 화성 캐프리컨의 영향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다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겠으나 또 어떤 이들에게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게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완성되는 인생 계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전술했다시피 화성 염소자리는 양자리처럼 항로 변경을 잽싸게 바꾸지는 못하지만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뚝심이 있습니다. 그게 전문적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거나 또는 회사나 연구소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책임져야 하거나
그림이든 음악이든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로 인내심 있게 끌고 가야 하는 미션이 주어질 수 있겠고, 또한 두려움보다는 이거 한번 내 인생 걸고 해보고 싶다라는 의욕도 생기겠습니다. 화성이 1하우스에서 강하게 빛나고 있으니 분명히 뿌린 대로 결과는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은 힘들더라도 피와 살이 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화성 염소 자리에 긍정적인 기운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인생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둘째, 루미나리가 12하우스에 체류 중입니다. 12하우스는 억압의 집으로 태양과 달이 12하우스에 있게 되면 내가 이룩했던 업적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도태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외롭고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확장하는 것보다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을 유지 또는 줄이는 편이 낫겠죠.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 강도를 줄여보길 바랍니다. 주식 종목도 한두 가지 정리하는 게 좋고 비트코인을 할까 말까 망설여지면 지금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또는 지금 느끼고 있는 고독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회피하지 말고 이 고독감을 수용해 보길 바랍니다. 수능이든 자격증 시험이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실망감이 클 텐데 이럴 때는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 보길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일부러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슬프면 울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게 해달라고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홀로 있음을 만끽해 보길 바랍니다. 내면 성찰은 바깥이 번잡스러울 때 잘 안 일어나죠. 안팎이 조용해지고 차분해져야지만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충만감이 차올라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성도 12하우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성 세지테리우스는 진리탐구의 별자리로 심리, 철학, 종교, 역사 등에 부쩍 관심이 생길 겁니다. 이 추운 겨울 호기심을 자극하는 독서나 공부를 해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앞서 독서나 공부를 추천해 드린 것과 배치되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공부 잘한다고 해서 결단력이 늘 옳은 건 아니죠. 차트를 보시면 토성과 해왕성이 사도 유효각을 맺으면서 3하우스 커뮤니케이션의 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하우스 금성이 어플라잉 스퀘어 흉각을 맺고 있고 루미나리와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선 루미나리와 토성의 충돌은 어둠에 휩싸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목받고 각광받아야 마땅한데 난데없이 가짜 소문이 돌고 누군가가 나를 음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업적들이 평가절하되고 불명예스러운 일에 휘말릴 수 있는데 당장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말을 보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금성과 토성의 충돌은 인간관계 틈이 벌어집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이 역시 배우자나 연인, 친구들에게 임기응변으로 하얀 거짓말을 하며 더 큰 화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가만히 있는 편이 낫겠습니다. 토성 옆에 해왕성이 너무 강력해서 내 말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일단 지금은 할 말이 많아도 아끼는 편이 낫겠습니다. 루미에만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별자리 해독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